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죠. 네, 금요일 장 끝나고 주말 동안에 이어졌던 그 소식에 네. 뉴욕 증시 월요일 개장 초 급등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좀 불안했나 봅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등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거의 8, 90%에 달하죠. 그러한 주요 생산 거점이 높은 생산 거점에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된 중국, 베트남 등에 있다 보니까 시장 우려가 컸고요. 또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가 일단은 유예됐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다만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두 달 내에 다시 또 부과될 수 있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멕시코,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까지 또 검토해보겠다는 등 자동차 회사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관세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미국채 수익률, 장단기물 모두 하락하면서 시장 안정에 또 일조를 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오르면서 2,450선에서 등락을 나타냈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도 관세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건 마찬가지인 요즘이죠. 스마트폰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가 일시적으로 유예된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의 협력 기대감이 커진 조선주, 어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제약바이오주 강세가 또 코스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4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우려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원에서는 간밤에 뉴욕 증시와 함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지에코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관세 전쟁에서 후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초강경 관세 정책을 고집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유연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소식을 발표한 데 이어서 간밤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은 맞지만 최근의 태도 변화를 보면 앞으로 관세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월가에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 속에 3대 지수는 오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간밤 다우 지수는 0.78%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9%, 0.64%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일부 반납하면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다만 애플은 2% 넘게 올랐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을 구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관세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시사하자 빅테크 중에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그 밖에 알파벳은 오늘 1.3%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오늘 미국 내 인프라 구축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가 2%로 크게 빠졌는데요. 오늘부터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둘러싼 반독점 소송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일 이번 재판에서 메타가 SNS 시장 독점 판결을 받게 되면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외에 테슬라는 자동차 관세 유예 소식에도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브로드컴은 지난 거래일에 크게 오른 탓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특징적인 섹터로는 자동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자 관련주들을 뛰어올랐습니다. 구체적인 발언부터 보면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면서 이들 기업들을 도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해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후 포드는 4.07% 올랐고요. 스텔란티스와 GM도 각각 5.63%, 3.46% 뛰어 올랐습니다.
또 간밤 크리스토퍼 월러 회사의 발언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그는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고관세 시나리오와 기본 관세 시나리오를 두 가지 제시하면서도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만일 고관세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클 경우 금리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큰 폭으로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좋았지만 오늘 공개된 지표는 여전히 관세에 따른 여파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온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과 마찬가지로 뉴욕 연은에서 집계된 조사에서도 1년 후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6%로 나타나면서 직전월의 3.1%에서 0.5%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실업률에 대한 우려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설문조사에서 1년 후 실업률이 더 높아질 확률은 44%로 나오면서 팬데믹 당시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외에도 가계재정 상황이 1년 후에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30%까지 올랐는데 이를 보면 향후 1년 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이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시장은 오랜만에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한동안 강세를 보였던 국채금리가 오늘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간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를 추가적으로 시사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이 셀 아메리카 현상을 진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의 발언이 나온 후 매수세가 더 거세졌는데 간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1%포인트 떨어지면서 4.38%에서 마감됐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도 0.1%포인트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오펙에서 올해와 내년에 대한 원유 수요 예측치를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 하방을 지지해줬는데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05%, 0.32%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에 금값은 오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차익 실현 매물에 나왔습니다. 금선물은 0.52% 떨어지면서 온스당 3,227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입니다. 엔비디아가 앞으로 4년간 미국에서 최대 5천억 달러, 우리 돈 70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트너인 TSMC 등과 함께 반도체 제조업을 미국으로 상당 부분 옮기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미 TSMC 애리조나 공장에서 블랙웰 생산을 시작했고 텍사스에서는 폭스콘, 위스트론과 함께 슈퍼컴퓨터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다 밝히면서 이번 생산이 미국 내에서만 제조되는 AI 슈퍼컴퓨터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스너 CEO는 관세로 인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 내 생산에 나서겠다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불러들이기 모토에 발맞추고 나선 모습입니다. 실적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골드만삭스가 호실적을 올렸다는 CNBC 기사도 살펴보죠. 골드만삭스가 1분기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순이익은 우리 돈 6조 5천억 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5% 늘었는데요. 특히 주식 트레이딩 부문에선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대폭 늘어난 건데요. 다만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투자은행 수수료는 8%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월가에선 시티그룹과 모건 스탠리가 올해 미국 기업의 실적 전망치를 대폭 내려잡았습니다. 시티그룹은 S&P 500 지수의 올해 연간 목표치를 종전 6,500에서 5,800으로 내려잡았는데요. 편입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을 255달러로 종전 270달러에서 낮췄고요. 모건 스탠리 역시 올해 EPS 전망치를 271달러에서 257달러로 내렸습니다. 시티는 상호 관세 유예로 단기적인 침체 가능성을 낮추긴 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평가하면서 또 요동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5% 이상으로 급등하면 S&P 500이 5,000선 아래로 폭락하고 지난주 저점을 다시 시험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경고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방위적인 고일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지적했는데요.
그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채무를 감당해왔지만 달러와 국채 가치가 급락하면서 국가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 미국 경제가 치닫는 형국을 과거 90년대 주가와 국채, 엔화 가치가 모두 급락하는 트리플 약세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었던 일본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달러 인덱스는 최근 100선 밑으로 급락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요동치면서 신문은 트럼프 관세가 다른 어떤 곳보다 미국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해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해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관세로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릴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했는데요. 피해가 이익보다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전체 10%도 채 안 되는데 미국 산업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미 재편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난다 한들 민간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와 비교해 여전히 낮을 것이란 지적이고요. 관세로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미국산을 포함한 다른 상품과 서비스 지출이 줄어들게 돼 형편만 더 나빠질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이 글로벌 명품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관세 여파로 올해 미국 주도의 명품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산산조각이 났다 전했는데요. 양대 소비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명품업계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명품업체 한 임원은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에 대한 관세율을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에 3번이나 변경해야 했다면서 불확실성은 소비자 심리의 절대적인 독이다 지적하기도 했고요. 월가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앞서 올해 럭셔리 부문 매출이 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태도를 180도 바꾸고 2% 감소로 전망을 바꿨고요. 바클레이즈 역시 업계 선두 구찌의 1분기 매출이 2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들이 하나둘씩 대선 공약을 선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약으로 인공지능 10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AI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 있게 강화해서 본격적인 K-AI 시대를 다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AI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는데요.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글로벌 AI 허브 기반을 만들고 AI 구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되고 있는 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가 날아올랐는데요. UDM텍과 이스트에이드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 솔트룩스 23.78%, 와일즈넛도 22% 가까이 올랐고 로보로보도 21%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창투사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AI 투자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이 후보는 첫 공개 일정으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는데요. 백준호 대표와 함께 향후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이 후보의 AI 투자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 더욱 힘을 실어줬는데요. 한편 퓨리오사 AI는 최근 메타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칩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레니게이드2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동시에 차세대 AI 반도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특히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 기업들이 더 크게 올랐는데요. DSC 인베스트먼트와 TS 인베스트먼트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 나우 아이비도 8.84%, SV 인베스트먼트 6.27%, 컴퍼니 K도 5%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와 자석 수출을 중단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맞불을 놨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와 드론, 로봇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 만큼 수출 중단으로 인해 미국 산업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자동차와 군수 산업의 핵심 거점인 디트로이트와 다른 지역의 공장들이 히토류 자석 재고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 전기차 등의 제품 조립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기업마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축 규모도 다 달라서 생산 중단 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이 소식으로 페라이트 마그넷 등 히토류 대체 소재
항암제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서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노바텍 22% 가까이 올랐고 현대 BNG 스틸 12.58%, 유니온 8.95%, 유니온 머티리얼도 6% 가까이 올랐고요. 동국 RNS도 6%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연구진이 항암 치료를 방해하는 세포만 골라 제거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경희대 배현수와 강성호 교수 연구팀이 암세포 성장을 돕는 M2 대식세포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사멸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 치료제인 펩타이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면역 항암제는 폐암 등 고형암에는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데 이번에 개발된 펩타이드 신약 후보물질은 고형암에서도 종양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했고 또 정상 면역 세포도 손상시키지 않아서 정밀 면역 항암제의 가능성도 입증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범용 면역 항암제 개발과 정밀 면역 치료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대화제약 상한가 기록했고요. ABL 바이오도 11% 가까이 올랐고 큐리언트 9.04%, GI 이노베이션 8.71%, 제넥신도 8%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이 조심스러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관세 우려가 조금 진정되며 상승했습니다. 미국 관세 부과의 범위나 강도가 일부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 되면서 일단 가장 어려운 구간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간밤엔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시 관세 면세 방침을 시사했죠. 걱정은 덜었지만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진 시장.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했고 코스닥 1.9% 올라서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여러 가지 소식들이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이 낙관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보스턴 연준 총재가 시장 안정이 필요한 경우 연준이 적극 개입할 것을 시사한 점 등이 우호적으로 작용됐습니다. 게다가 전자제품 관세가 품목 관세로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은 상호 관세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만 수급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2,6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도 9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 개인만 홀로 1,9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5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는 기관이 224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44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쪽보다는 지수 상승폭이 컸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완전한 추세 전환보다는 조심스러운 반등 흐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들 흐름 대체로 좋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1.8% 상승했습니다. 전자제품이 품목 관세 형태로 가면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에 영향이 줄어서 소비 위축 우려가 완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이 우려가 완전히 사그라든 게 아니다 보니 SK 하이닉스 쪽은 결국에 하락 전환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한편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와 기아 1%대 반등했는데 오늘 자동차 부품 관세 일시 면제 시사가 반응이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최근 조선주와 방산주 주가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63% 상승했고 HD 현대중공업도 1.46%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도 조용히 리레이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3% 추가 상승했고 HLB와 리가켄바이오, 페트론까지 모두 강세였습니다. 더불어서 에코프로 형제 역시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환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5원 80전 하락해서 1,424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과 또 이로 인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급락한 영향입니다. 이후 환율은 야간 시간대 상승폭을 조금 키우나 싶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 관세 일시 면제 시사 소식이 나오면서 여기와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새벽 6시 기준 1,420원으로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면제 소식에 시장 반등하고 있지만 오히려 오락가락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투자 방향 잡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번 폭락장에서 증시 소방수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국민연금은 증시 하락기에 미리 설정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매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달 연기금은 반도체와 방산, 식음료 업종을 중심으로 저점 매수에 나서면서 주력 업종의 회복 탄력성을 키웠습니다. 연기금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였고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올 1분기 5% 이상 보유한 일부 종목의 투자 비중도 늘렸는데요. 이마트와 현대백화점, 오리온 등 유통과 식음료 관련주, 그리고 BNK 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 등 금융과 증권주, 그리고 조선과 방산 쪽에서는 LIG 넥스원과 STX 엔진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단 어려운 시장에서 연기금이 비중을 늘리거나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한 번씩 체크하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플라스틱 고무 전시회 차이나 플러스가 열립니다. 참가 기업들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영향입니다. 오늘장까지 강한 흐름 보일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전자제품 상호관세 면제 소식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도 시사한 만큼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0.36% 양세로 56,000원, SK하이닉스가 0.61%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17만 9,100원으로 집계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29% 약세로 현재 거래가 34만 2천원입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0.5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좀 시사 소식에 현대차가 오늘 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프리마켓에서 3%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8만 4,700원입니다. 코스닥 시총상위 5위권 종목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0.52% 약세입니다. 거래가는 38만 5천원. 에코프로비엠 보합인 가운데 HLB가 1.7%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5만 3,7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59% 강세로 5만 1,5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18%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28만 3,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시장이 트럼프 말에 따라서 울다 웃다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세 유예와 뉴욕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 강세로 출발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완전한 반등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트럼프의 관세 부과, 관세 철회, 이게 반복이 되네요. 무한 반복. 여기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일부 유예를 시사하니까 또 본인이 또 애플 팀쿡 도왔다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애플 네. 주가 많이 오르니까 네.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환호하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보니까 참 이게 트럼프 신뢰도만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생각은 네. 바이든 4년 동안에는 미국 대통령 뭐 하셨나 싶거든요. 거의 뭐 뉴스에서 본 적도 없고 네. 어떨 때는 막 한 2달 넘게 그쪽에 무슨 뭐 비치에서 그냥 파라솔 밑에 누워 있는 사진들 그것만 기억나기도 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전 대통령이고 대통령 선거 출마자인데 뭐 뉴스나 이런 데서 한 줄도 찾아볼 수도 없고 활동도 없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 든 생각은 과연 미국 증시 뭐 잘 나가던 유럽 증시 할 것 없이 관세 정책과 트럼프 변수가 없었더라도 시장은 계속 우상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네. 그게 이제 저 같은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가설이거든요. 너무 과매수 국면, 너무 오랫동안 달려왔던 증시가 네.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트럼프의 아주 터프한 거친 잘 이렇게 잘 정제되지 않은 듯한 그런 게 막 날라오니까 낙폭도 좀 크고 격렬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서 얼추 이제 뭐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하던 그 레벨 근처에 와 있거나 뭐 조금 못 미치거나 하는 수준이니까 지수나 종목 주가들이 지금부터 이제 또 다시 뭐 우리가 평상시 익숙한 네. 그런 시장 분석과 전망 기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관세 정책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직은 단언할 수 없는 거죠. 예. 누가 알겠는가 하는 뭐 who knows라는 표현. nobody 때로는 뭐 nobody knows 아무도 네. 알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들 갖다가 우리가 접하는데 지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다른 지금 무슨 뭐 취임 이후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여러 가지 미국 사회와 워싱턴 정치권의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 개혁 내지는 뭔가 좀 다른 신선한 과는 다르게 이 관세 이쪽은 제가 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낙제점을 주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뭐랄까 이제 누가 믿겠어요? 뭐라고 한들 예. 좀 심하게 말하면 저 영감 또 언제 뭔 소리 할까 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트럼프 예. 대통령께서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가 아니죠. 그럴 때는 그렇죠. 표현이 그래 되는 거예요. 저 영감 다음에 또 뭔 소리 하지? 신뢰도가 많이 그렇게 추락했죠. 되는 거예요. 예. 네. 예. 어제도 뭔 소리 했습니다만 시장은 됐고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는 잠시 그냥 전화 연결로만 뵀었는데 네. 예, 일단 한 차례 뭐랄까요? 폭풍은 지나간 느낌에 네. 잠시만 지친 몸으로 눈을 떠보니까 이렇게 해는 떠 있고 네. 그런데 구조선은 언제 올지 잘 모르겠고 구조선. 아니면 뭐 전쟁 영화에 비유하자면은 막 머리 박고 이렇게 막 쏘기다 했는데 대포는 포탄은 옆에서 터지고 했던 그 한 10여 분의 그게 지나고 이제 잠시 한숨 돌리는 뭐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계속해서 고려할 만한 언사들이 있었죠. 트럼프를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을 계속해서 가정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 면제를 시사하는 내용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쪽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박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트럼프가 열심히 이제 우리 모든 국가들에게 공격 아닌 공격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협상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관세라는 것이 관세 예.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를 크게 밀어내리는 기폭체의 역할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저는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자율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우리가 주식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기업들이 이제 또 실적 시즌도 도래하기 때문에 실적과 2분기,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관세라는 부분들이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언제든지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점을 좀 지나가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시장을 봐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올 법한 게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제 컴퓨터 장비 부품 쪽 상호 관세에서는 이제 면제는 맞는데 이게 품목별 관세로 부과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네. 걸 놓고 봤을 땐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불안한데 예. 우리가 상호 관세보다는 품목 관세로 들어갔을 때 좀 더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아이고. 145%는 아닐 네, 것이다. 그렇게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네. 상황을 계속해서 고려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만약에 스마트폰이라든지 PC 같은 다른 쪽에 대한 관세가 더 높게 책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대한 관세를 부과받는 것보다 네. 더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쪽에 대한 관세가 많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우려했었던 것보다 실질적인 매출단이나 영업이익단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아,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 아니면은 이제 스마트폰 쪽 매출 그쵸.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관세를 만약에 25%를 부과한다라고 예.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 2% 정도의 그런 매출단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네. 만약에 스마트폰과 PC 쪽에도 좀 강하게 관세를 부과받는다라고 한다면 5% 이상 피해를 네.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쪽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잘 나온다라기보다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사업부의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애플에 대한 뭐 관세 유예 소식이라든지 몇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애플이 1분기 때 판매가 잘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IT 세트 수요가 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관세를 강하게 부과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보다도 더 큰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추이를 봐야 되기는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곧 부과가 될 것이다, 다음 달에 부과가 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부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그 무역 확장법이라고 하죠. 232조를 기반으로 해서 법적인 이런 절차를 거친다라고 한다면 조사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 달 후에 혹은 이번 주에도 무언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전력을 봤을 때는 이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봐야 되는 것은 트럼프라는 인물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돌발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급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25%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시사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든 전자제품이든 2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가정했었던 예상했었던 가장 높은 세율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관세 부과에 관련돼서 여전히 폭풍 속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정점은 좀 지나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저런 대목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뉴스를 접하는 순간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의 기술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캐나다 멕시코산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면서부터 뭔가 이 관세 공포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와서 이제 저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서 그랬더니만 뭐 우리 디트로이트에 있는 우리 미국 자동차 회사가 조금 힘들어하네 하면서 또 면제를 시사한다. 이 약간 이 농락당하는 느낌. 네. 예, 거기에 또 시장이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뭐 현실 이런 것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되면은 이제 말의 괄수복 권위가 떨어질 텐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네, 그래서 계속해서 뉴스로 이런 내용들이 노출이 되다 보면 시장의 반응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미국 내에서도 그런 기업인들의 그런 원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2월 달, 3월 달, 4월 달 지나오면서 그 지지율이 3%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그런 압박도 한 가지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지난주 같은 어느 정도 안정화, 그러니까 좀 빠졌다라고 이야기가 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역대급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했었던 그림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든 게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상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3대 지수와 네.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3대 지수가 상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달러 인덱스가 100을 하회하는 모습까지 나왔지만 미국의 증시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 미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어쨌든 트럼프가 초기에는 중국과 좀 이제 중국을 어떻게 하면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게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확장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 어쨌든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됐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정리를 한 이후에 중국과 어떻게 보면 대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이 초반부에 너무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너무 심하게 반발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트럼프 쪽에선 다시 한번 한 발 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누그러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반도체 쪽 품목별 관세로 부과되면은 그렇게 더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반대로 그럼 SK 하이닉스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두 기업 다 영향이 있겠죠. 두 기업 다 영향이 있긴 할 텐데.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제 HBM 쪽으로 워낙 매출이 좋다 보니까 그쪽이. 그렇죠. HBM 쪽에 대한 매출은 어쨌든 HBM이 어쨌든 필요하잖아요. 네네. AI 산업 성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영향을 보일 수 있을 기업이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가 어쨌든 중간재잖아요. 예.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PC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이나 PC라든지 그리고 TV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판매하는 데 있어서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 자체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반도체 쪽에 완전히 몰려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품목별 관세에서 전자제품 쪽에 대한 관세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좀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높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지금 뭐 우리 이 본부장님 뭔가 자료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것 없이 뭐 TSMC나 미국에 지금 미국에 어느 정도까지 공장이 건설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예. 경우는 파운드리 그 공장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공장이 이제 2026년도에서 2027년도에 가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텍사스에 있다는 예,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HBM 예. 패키징과 관련되어 있는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2028년도 하반기부터 공장이 가동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럼 요런- 어느 세월에 지금 뭐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트럼프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나라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에서 이 공장들을 전부 다 미국 내로 지금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리쇼어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공장을 짓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요. 시간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공장이 전부 다 완공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율이 올라온 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선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태클을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 그룹처럼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뭐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규제 기업별로 좀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현대기아차가 그래도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미 미국 쪽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국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무언가 전략적으로 협상을 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너무나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관세에 대한 전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를 고려해 본다면 저는 충분히 받을 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레거시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점유율이 50%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업들의 그런 기술적인 가치 같은 경우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내 기업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한참 못 미치는데 미국의 이런 자국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부담되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수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기술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부담은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체안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기선 좀 전략적인 협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HBM 시장 점유율이 확실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업인데 SK하이닉스 대비로도 많이 뒤처지긴 한데 HBM3 12단 콜 테스트를 마쳤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떤 거예요? 앞으로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한 달에 한 2만 장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다. 2만 개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이야기가 어느 나오다가 정도라는 우리나라 거예요? SK하이닉스가 한 12만 개 정도라고 12만 생각하시면 개.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정도? 그래서 한 6분의 1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지금 뭐 대만 쪽에 인수를 한 공장 전환을 해서 또 이제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 6만 장 수준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에 이게 앞서 우리가 뭐 공장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처럼 당장 이제 공장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HBM 시장 점유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HBM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것 같지만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점유율이 40%가 넘어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전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마이크론이 제가 알기로는 HBM3 8단일 겁니다. 네. 5세대 8단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술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려보자면 물론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을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BR이 1.5배가 안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2배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PBR, 물론 미국이란 밸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마이크론이 잘하고 있는 것은 살짝 부담이 되긴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퍼포먼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론이 최근에 61불 한 50센트 근방까지 밀렸다가 이게 지금 이제 한 10불 정도 반등을 해서 71불인데 퍼센테이지 치면 뭐 반등폭도 컸죠. 야,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 아쉽네요. 마이크론이
큰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은 진짜 그 금융위기 이후 상승폭이 61.8%에서 돌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저점끼리 연결한 추세선하고 걸리니까 이걸 갖다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같으면 지금은 눈 감고 사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게 예, 참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 거 보면 참 다들 신기하긴 신기합니다. 그 어떤 기술적인 레벨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게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채팅창에 참 이렇게 뭐랄까 아이디도 참 신선하시고 상큼하신데 이런 말씀도 해주시네. 진짜 상록수님 뭐야?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참 좋은 얘기죠. 네. 아마 이제 수십 년 동안 세상을 지배해온 글로벌리스트들도 저런 어떤 슬로건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당신들만 더불어 잘 사는 거 잘 살고 힘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세상 말고 진짜 좀 더불어 사는 세상 한번 만들어주나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도 별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외신에서 이제 희생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나바라 말입니다. 피트남. 네. 예.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한번 세게 밀었다가 뭔가 시장 부러질 것 같고 미국 국제 사주 산업 없는 것 같고 달러 집어 던질 것 같고 하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하다 보니 그걸 하는데 나바라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관념은 좀 약한 분 아니에요? 그것을 대놓고 트럼프 머스크를 보고 지금 미국 권력의 실세를 할 수 있는 머스크를 보고 자동차 조립업자, 제조업자도 아니고 조립업자라 그러고 그 채 30도 안 된 백악관 대변인 입에서 애들은 애들이죠 뭐 이런 소리 나오게 하고 참 보면은 그러니 사람 잘 써야 돼요 보면은 나바라는 이번에 영 한 칼 먹은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좀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예. 그 옆에 있는 주의 인사들 같은 경우도 발언도 그렇고 그 트럼프 같은 경우 지난주에는 지금이 뭐 매수하기 좋은 타임이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도 SNS에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제대로 문제 제기했더만요. 이거 네. 주가 조작의 의혹이 충분히 있다. 네. 주가 조작도 조작인데 저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정말 많이 났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날 만큼 나고 뭐 매도를 해서 손절을 했는데 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쭉 올라오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글로벌을 이끌어왔었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시끄러운 것을 넘어서 지금 이제 달러 가치 자체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이 과거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유럽에도 참견을 했고요. 참견이라기보다는 뭐 중동 쪽에도 그리고 중화권이나 대만 쪽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미국만 잘 살겠다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무슨 국가 부채가 많아서 그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너무 과격하게 진행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반발심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뭐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냐면 특히 앞으로 석 달 안에 90개의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FTA 협상할 때도 6개월이 넘게 걸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나프타 조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90개 나라와 90일 동안 협상을 한다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너무 정치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수치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24년도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는데 예. 무역 수지가 1조 1,989억 달러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상위 15개 국가를 통한 적자가 예. 이 1조 1,989억보다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15개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들 그게 더티 입장에서는. 15이었구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과는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편 관세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90일 동안 90개 국가와 진행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미국이 부채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에 대한 국채를 재발행하고 우리가 차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금리를 좀 빼고 싶었던 그런 욕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과의 그런 대립 관계는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 15개 국가들과의 그런 협상을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런 언사를 했었던 것들에 대한 정점은 지난주에 좀 지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전자제품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반도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카테고리를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는 자동차 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결국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꽉 막혔었던 상황에서 조금씩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여기서 우려가 되는 건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작년 12월 달에 네. 대한민국이 2025년도에 얼마큼 성장할까라고 했을 때 2.6%에서 2.7%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는 2.2%까지 경제 성장률이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경기가 둔화가 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 주가 흐름상으로는 잘 버텨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를 기준으로 봤을 땐 낙폭이 크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파열음 같은 경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난주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462포인트입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09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6,300원, SK하이닉스 0.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79,5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342,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일부 유예를 시사하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또 호재로 좀 인식이 되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호가 3% 강세가 예상되고요. 18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도 2.5%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만 5,1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79만 5천 원. 셀트리온 0.9%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가가 16만 5천 원. HD 현대중공업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도 3% 상승 마감했었죠. 사흘 연속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38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가 10만 700원, HLB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5만 3,500원이고 에코프로 보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8만 7천 원. 휴젤이 0.7%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34만 4천 원, 클래시스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6만 2,200원, 파마리서치 1.2% 오름세 예상되고요. 펩트론이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6만 6,600원, 리가캠바이오가 4.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0만 5,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자동차예요. 자동차하고 네, 자동차 같아요. 부품주들은 보니까 지금 호가가 두 자릿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나와요, 지금. 자동차 쪽이 한번 시세 받을 것 같고 네. 또 그쪽도 그거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요? 추경 관련해서 무슨 그게 막 나오던데 추경? 투자 보조금이 막 지급되더라고요. 그 네? 중에 투자 보조금이요? 기업들 입장에서 아까 얼핏 그냥 제목만 봤는데 전선 지중화 사업 이런 거는 거의 정부 지원이 한 70%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어떤 뉴스 흐름 따라서 아마 하는데 오늘 자동차 좋을 babske 거기다가 자동차 부품까지도 같이 가겠네요. 오늘 부품주들이 좀 탄력적으로 더 네. 시세를 내줄 수도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확실히. 동시효과도 그렇고 야간 선물도 그렇고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막 네. 폭발적으로 가기는 어렵고 그렇죠. 예. 종목 장세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네. 아니 어제 보면은 그 제약바이오가 이제 코스닥 상승을 주도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또 제약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그죠.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완제품 기준으로 미국에다가 판매, 수출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료 의약품은 어느 정도 수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ABL 바이오라든지 펩트론 같은 기업들 그리고 네. 작년부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기술 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요 라이센싱 아웃 쪽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잘하고 있는 분야 쪽에서 지금 모멘텀을 좀 계속해서 받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미국의 국채금리라든지 금리 인하, 뭐 달러 약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지금부터 고점을 찍고서 어느 정도 밀려준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도 수익률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막 금리나 예, 수혜주 막 맞아요. 이런 얘기 굉장히 네,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어쨌든 10년물을 많이 보니까 10년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그리고 어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 쪽에 대한 제약 바이오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생물보안법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CDMO 기업이라고 하죠.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중국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시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 앱텍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CDMO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 아랫단의 규모가 좀 작은 기업은 바이넥스라는 기업이나 네. ST팜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ST팜.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 그에 따른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기술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에서 살짝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CDMO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계 기업들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트럼프가 1기 때에도 뭐 제네릭 쪽이라든지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경우는 시장 캐파가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LB가 중국 항서제약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항상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3월 24일 날 엄청난 급락이 나오면서 예. 당시에도 이제 중국 항서제약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이걸 사실 계속해서 끌고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중국이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네.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15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전자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 소식이 일단 시장에서는 또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3대 지수 상승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채권 수익률,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발언에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또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 상승합니다. 2,464포인트,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70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 출발입니다. 56,400원, SK하이닉스도 지금 보합권으로 18만 2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이죠. 보합권으로 34만 3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보합권 0.4%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103만 3천 원. 현대차가 3% 강세입니다. 18만 5,300원. 기아가 3% 이상 올라갑니다. 8만 5,9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3% 떨어집니다. 78만 9천 원이고 셀트리온도 0.4% 하락 중이고요. HD 현대중공업도 1% 떨어지면서 34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오늘 자동차만 좋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6% 하락합니다. 지금 38만 4,500원, 에코프로비엠 0.3% 내림세로 10만 1,400원, HLB는 지금 강보합권으로 5만 2,900원, 에코프로가 1.7% 떨어집니다. 5만 5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3% 상승하면서 28만 4,000원 보합권이네요. 휴젤이 지금 강보합권으로 34만 7천 원, 그리고 클래시스가 0.3% 올라갑니다. 6만 1,900원이고 펩트로는 지금 강보합권으로 16만 8,400원, 리가캠바이오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3% 하락을 보여주면서 나흘 만에 지금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10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1.6% 상승합니다. 37만 2천 원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볼게요. 역시나 자동차죠. 자동차 부품주까지 좀 볼게요. 현대차, 기아 앞서 보셨고 한온 시스템이 지금 4.9% 강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티브링크가 14% 급등 중이고요. 현대 모비스도 4% 이상 올라갑니다. 24만 5,500원. 현대 오토에버도 2.5% 상승 중이고요. 현대 위아, HL 만도도 각각 4% 이상 올라가면서 주가는 42,850원, 3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들 흐름 좋고, 여기에다가 이제 스틸 파이프 업체, 강관 업체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화신도 11% 급등하네요. SL, SJG, 세종도 올라가고요. 자, 강관 업체도 볼게요. 하이스틸이 지금 13% 급등합니다. 그리고 넥스틸도 10% 이상 급등하면서 16,900원, 16,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스틸도 5% 이상 올라갑니다. 5,580원, 대동스틸, 신스틸까지 모두 상승 중이고요. 동양철관도 5% 이상 올라가고요. 한국주철관, 세아제강, 금강공업 다 올라갑니다. 자, 오늘 강관주, 또 철강주, 현대제철도 2% 이상 올라가고요. 철강 쪽에서는 좀 중소형주가 탄력적이에요. 앞서 보셨다시피 현대제철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문배철강도 올라가고요. 오늘 철강, 스틸파이프, 강관주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또 창투사 쪽이 좋아요.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가 24% 급등합니다. 1,4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에서 이미 상한가였죠. 근데 그 전부터도 주가가 지난 4월 3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지난 4월 3일 날 주가는 4,300원 수준이었는데 언더 주가는 10,000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TS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18% 급등하면서 2,280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창투사들 두 종목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카, 전기차 관련주들까지도 일제히 올라갑니다. 모트렉스,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 이상 올라가고요.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276억 원 순매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8억 원, 17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42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에서도 팝니다. 각각 341억 원, 73억 원 순매도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는 삽니다. 900계약 넘게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적 마감 대비 2월 10전 하락하면서 1,42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지금 혼조세고 지금 종목별로도 좀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예. 자동차 부품 좋고. 네. 또 그렇죠. 로봇주들 내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7% 강세. 아까 우리
이 본부장님하고 바이오 얘기하다가 왔는데 지금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바이오요. 예. 바이오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일부 종목들 뭐 삼천당자 이런 종목은 좀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어제 사실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우후죽순 좀 오른 거하고는 예.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ABL 바이오는 6% 상승 중이고 참 이 바이오는 정말 아니 저 화이자가 저기 코로나 왔을 때 코로나 와서 시장 충격 받았을 때 그게 뭐 한 30불 아래로 해서 27불, 28불까지 갔던 게 이게 61불 순식간에 훅 뛰었다가 지금 이거 다시 22불까지 와버렸는데 모더나는 더 하고요. 모더나는 뭐 기껏해야 10불에서 20불 사이에서 놀던 주가가 코로나 때 이제 백신 팔았다고 497불까지 치솟았으니까 이게 몇 배짜리입니까 이게. 그래 갔던 놈이 지금 고작 이제 26불인데 한 번 쭉 뻗은 이후로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는데 제가 봤으니 이거 페트론하고 이거 시세 만든 양반들 이쪽으로 옮기면 또 미국 가서 또 그 실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사 하나 나왔네요. 지금 화이자에서 포기한 그거 뭡니까 그거 비만 치료제. GLP-1. 아, 예. 그걸 갖다가 지금 그걸 받을 종목으로 바이킹 테라퓨틱스라고 월가에서 또 이게 이제 리포트발로 갈 수 있겠는데 이거 우리 이거 K 증시 이거 시세 만드는 선수들 이쪽 건너가면 이거 한 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서 한국 여서 이러지 말고 이거는 뭐 와 대단하네요. 예. 바이오는 어쨌거나 그런 어떤 부분은 있다.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네. 아니 근데 창투사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보니까 정치인 테마주로 좀 엮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네. 그 AI 퓨리오사 쪽에 방문했었던 부분들로 네. 인해서 AI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창투사 움직이기 전에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테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어감도 어렵고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정치 테마 같은 경우도 인맥 테마와 정책 테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던 테마들이 있어요. 뭐 일자리라든지 우리가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우리가 정책 테마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창투사도 뭐 예전에도 움직이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창투사 그리고 AI 그리고 최근에는 또 컨텐츠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시장이 크게 움직이긴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자금 자체가 좀 작은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기한이 있죠. 우리가 조기 대선이 6월 초이기 때문에 5월 중순 정도에는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한 5월 중순까지만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6월 달까지 끌고 가는 건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흐름이 왜 이렇게 좋아요? 어떤 그러니까. 모멘텀 때문에 예.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예.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리 오늘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좋고 최근에 좀 좋았어요. 로봇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밀렸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어쨌든 두산 그룹 차원에서 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네. 높잖아요. 근데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산업용, 협동용 로봇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그에 대한 기술력을 분명히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계속해서 올해에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늦춰졌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하이젠 RNM 같은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많이 몰려갔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첫 번째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해서도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공장을 미국 내에 짓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로봇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용 로봇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다가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어느 정도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뭐 저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클로봇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을 볼 때 휴머노이드, 뭐 산업용 로봇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액추에이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도 또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추릴 경우에 지금부터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거래량도 좀 받쳐주면 좋겠구만. 어떤 거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네,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거래량 많지는 예. 않죠.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단기 급락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한번 위를 노릴 만한 그거라서 약간만 재료만 이렇게 좀 스치기만 해도 또 우리 K증시의 그 꾼들 또 이렇게 달라들어서 시세는 팍팍 만들 수 있겠는데 아니 지금 이재기 본부장님 이거 언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DS 단석이라는 종목 한번 잘 아시나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 주가 흐름이 참 탄력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다가 참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좋게 말씀하시네. 탄력적으로 움직이다가 예.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거 한번 해먹다가 그냥 엎어진 건데.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뭐 약간 뭐 또 슬쩍슬쩍 무슨 뭐 공급 제약 어쩌고 나오고 이렇게 뉴스는 또 이렇게 받쳐주네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나마 좀 즉 제 얘기는 네. 어차피 뭐 복불복인데 조금 이렇게 많이 빠진 것 중에 이렇게 그래도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손실 좀 줄이거나 이익을 좀 노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찍어보는 종목입니다. 네. 뭘 알아서가 아니고. 네.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줄면 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실제로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고 이게 뭐 과거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소외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는 그래도 몇 년 동안 하단부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해서 접근해 본다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최근에는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정책 테마 중에서 요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약간 후발주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네. 요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금이 좀 들어오거든요. 얼마 전에 뭐 FDA 같은 경우도 동물 실험을 없애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온코크로스라든지 신테카바이오 같이 신약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루닛과 뷰노라는 기업만 이제 우리가 의료 AI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다른 기업들도 많이 편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에는 정책 테마성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런 기업들을 공략하실 때에는 매매하실 때에는 비중을 굉장히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처음에는 조금만 들어갔지만 또 이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가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보다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또 거기서 대응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빠른 종목군들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을 좀 철저히 하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때요? 이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바닥을 좀 확인했다라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뭐 네. 더 떨어질 수 있다. 뭔가 이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는데 지금 약간 또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예. 좀 더 시차를 두고 분위기가 달라졌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바로 달라졌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지지난 방송 때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가 완전히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바닥일 것입니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종목을 분석할 때는 PBR이나 PER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왜곡이 되거나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수단을 볼 때에는 분명히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가중평균을 해서 만들어 놓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뭐 PBR이 0.8배다, forward PER이 8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매수를 할 만한 기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고 관세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환율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왜곡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계속해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가 지난주처럼 이번 주 초처럼 이 정도 수준에 놓여 있을 경우에는 저는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단기적으로 완전히 저점입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매수할 만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일단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런 자율반등이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쓰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밀리면 다 같이 좀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 다음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쪽으로 자금이 옮겨갈까.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는데 뭐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지수 같은 경우도 하단을 이렇게 좀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 레벨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살짝 시계열을 늘릴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쪽 포트를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포트 같은 경우는 좀 빠른 트레이딩을 원하실 경우에 뭐 6월 달까지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정책 테마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지수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좀 제한돼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4% 오름세로 현재 2,466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15%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07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8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더불어 기관까지도 42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 홀로 500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64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 181억 원 순매도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84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좀 재료가 있는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서 가스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게임과 화학, 식품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에서 강한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재료가 있는 쪽에서만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상승하는 대표적인 섹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영향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HL만도 3.1% 오름세로 36,400원, 현대위아가 3.6% 오름세로 거래가는 42,500원입니다.
현대모비스가 3.6% 상승합니다. 24만 3,500원이고요. 한온시스템이 2.56% 오름세로 3,405원대. 현대차 오늘 2.73% 반등,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8만 4,200원입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모티브링크가 11.54% 급등합니다. 16,34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성우하이텍이 9.7% 오름세, 화신이 8.9% 상승하며 7,950원대 거래됩니다. 그 밖에 CBI가 5.87%, 현대공업도 5.2%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체 쪽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하이스틸 상한가입니다. 5,130원, 넥스틸도 20%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18,250원이고요. 휴스틸이 11.3% 상승하며 5,910원대, 동양철관도 10% 상승합니다. 거래가 1,733원이고요. 한국주철장까지도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투사 관련주는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 엮이면서 정치 테마성 재료가 붙고 있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노동시간 축소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민생의제에 주 4일제를 포함시킨 데 더해 국민의힘이 어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창투사 쪽에서는 DSC 인베스트먼트가 17.6% 급등합니다. 거래가 9,880원이고요. TS 인베스트먼트도 14% 넘는 상승세 보여줍니다. 2,205원대에 거래됩니다. 그 밖에 린드먼 아시아가 8.3% 오름세고 캡스톤 파트너스가 0.64%, 컴퍼니 K도 0.4%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양지수 엇갈린 가운데 재료가 있는 쪽만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현호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AI 관련주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한 AI 기업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또 관련주가 들썩이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AI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최근 조기 대선에서의 이런 AI 투자 확대 정책 기대감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AI가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탁월하지만 특히 이제 대형 언어 모델 기반, LLML 기반 AI 서비스에서 이런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고 기업 내부 데이터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 또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딥페이크나 저작권 보호 등의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을 비롯해서 국내 기업들도 이런 인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AI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로봇이라든지 이런 물리적 시스템의 결합이 되면서 또 이런 해킹으로 인한 이런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AI 보안 관련주들도 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럼 AI 보안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먼저 이제 월 초에 좀 급등세를 보였던 이런 급등세를 보이면서 특징주로 부각됐었던 지니언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니언스는 해외 27개국에 140여 개의 이런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으로서 이런 AI 시대에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 속에 견조한 실적과 함께 또 이 모건 스탠리가 5%의 지분을 취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앞으로의 이런 AI 보안 관련 실적 성장세를 관심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센즈랩입니다. 센즈랩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최근에 이런 일본 기업과 협력을 해서 AI 기반 네트워크 탐지나 이런 대응 솔루션 협약을 체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본 시장 진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AI 어시스턴트 기능이 탑재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이런 생체 인증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보안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AI 기반 비대면 인증, 본인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AI 관련된 보안 솔루션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이런 AI를 활용한 가짜 뉴스나 이런 보이스피싱 비롯해서 또 AI 개인화에 따른 정보 보안의 이런 중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안 관련주들도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간밤 미국 증시 상승세를 따라가진 못하는 분위기인데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100% 이상의 관세를 서로 주고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세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이런 인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중 협상 기대감이 시장에 먼저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면서 저가 매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리스크 정점 인식도 생겨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부터 골드만삭스, 또 BOA 등의 이런 미국 금융주들의 1분기 실적을 비롯해서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2분기 실적인 만큼 1분기 기업 실적 자체보다는 앞으로 이런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더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관세 충격 여파에 따른 이런 시장 급락 영향으로 급락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평가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회복세를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실적 성장세라든지 또 개선세가 계속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내려간 종목들은 관심 갖고 살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관세 면제냐 부과냐가 결정될 때마다 관련 기업이나 업종의 주가 흐름은 요동치고 있죠. 이에 따른 변동성에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건 한 2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됐네요, 벌써요. 예. 세상이 뭐 2달 동안에 한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아, 그러죠. 진짜 잘못하면 늙겠습니다, 이거. 예, 그러다가 저도 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오후에도 나와주시고 막 수시로 나오셔서 좀 뷰를 하셔야겠는데, 예. 아니 이 2달 동안에 진짜 큰 어떤 풍파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회사는 괜찮았어요? 저는 다행히 저희들은 예. 이제 그 대형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은 네. 저희 기계적으로 하거든요. 기계적으로? 딱 나면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어. 손절매 딱 치고 이게 계속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손절도 예. 기계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중국 포트폴리오 3개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 한국하고 미국하고 중국 포트폴리오가 연초 대비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치다 보니까 한 뭐 8에서 한 10% 이상 이제 아웃퍼폼하는 딱 그런 일이 그래요? 예,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그만 종목 말고 대형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확실히 변동성도 좀 작고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죠. 야, 그 기계적 손절만 잘 돼도 시장에서 장수하는데 네. 지금 좀 조금만 구체적으로 기계적 손절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익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손절은 저희가 이제 ETF를 담을 경우에는 예. 한 10% 정도에서 손절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일반 종목을 담을 경우에는 한 15%까지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왔을 때는 시장이 조금 너무 불안하다 할 경우에는 15%까지도 안 가고요. 한 12, 13% 정도에서 만약 2, 3일 동안 빠져버린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쳐버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보면은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반대로 안 되는 종목을 회피해도 수익은 납니다. 그것만 회피만 잘하셔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만 하셔도 수익은 기본적으로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행히 이번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네. 기술적으로 바로 신호가 오니까 저희들이 이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현금 보유한 기간이 거의 저희가 한 2주가 넘게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예. 다행히 저희가 지난주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는 신호가 좀 와갖고 다행히 좀 주식을 좀 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니 지금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워낙에 이게 좀 현실적인 질문이라서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대표님. 네. 고객 돈이라서 기계적 손절이 가능한데 대표님 개인 돈이면 기계적 손절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힘들어요. 조금 더 커요. 크다는 말씀은? 제 건 이제 수익률 폭이 손절 그 손절 기준이 폭도 좀 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이제 포트폴리오 한 20%까지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해보니까 20% 빠지면은 요거 25%까지만 보고 자꾸 이러다가 보니까 50% 가던데 마이너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내 통장에 계좌에 마이너스 된 종목이 많을수록 결국은 장투로 가게 됩니다.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아니 집안에 쓰레기가 자꾸 쌓이는데 이 쓰레기가 나중에 뭐 좋은 재화가 되겠지 그 생각을 하고 갖고 있으면 그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20%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바로 쳐내야 됩니다. 저는 쳐내야 된다. 예, 쳐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당분간 좀 쳐다보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이제 오늘 관세 얘기로 돌아가서 주말을 달궜던 저기 상호 관세 네. 뭐 면제 90일간 면제 내지는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스마트폰, PC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네. 이거 아무래도 애플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뭐 애플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도 많은데 네. 저는 사실 지금 애플 종목을 갖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큰 틀을 지금 보시면은 네. 뭐 애플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전반적으로 다 나올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 얘기를 명확히 했어요. 자기들이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있다. 첫 번째가 이제 연방 정부의 관세 수입을 얻겠다. 10년 동안 6조 달러를 얘기했거든요. 그럼 1년 해마다 한 6천억 달러를 지금 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정 적자를 메꾸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또 나온 경우는 정통 제조업들, 자기들 경쟁력을 잃은 제조업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목적이 저는 달성될 때까지 계속할 거다. 끊이지 않을 거다. 혹시 대표님 네. 그 중국에서 그 아마 딥시크가 만든 것 같은데 네. 그 밈 보셨어요? 어떤 의미죠? 미국인 남자 이렇게 네. 덩치가 네. 재봉틀 앞에 앉아갖고 네. 미싱 돌리는 그 밈 보셨습니까? 그건 못 봤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조롱을 하더라고 미국 보고. 그래 다 가져가라. 네. 어. 지금 이제 사실 그 분위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두 개 분야를 트럼프 행정부가 되게 강하게 추진했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하고 지난주에 보시면은 금융시장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시장이 벌써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시장도 벌써 붕괴가 되고 거기에다가 반대 세력들도 계속 지금 이제 거리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계속 떨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면초가에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상호 관세를 유예해주고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를 뭐 지금 당장 부과 안 하고 좀 나중에 해주겠다. 그다음에 뭐 자동차의 부품 정도는 우리가 좀 봐주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충격을 지금 최소한 완화시키면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목표는 결국 간다. 안 가면은 결국은 지금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해서 자기가 표를 얻어갖고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보시면은 애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만 유예됐을 뿐이지 이게 절대 아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가 지금 잠깐 뭐 유예되는 게 이게 그냥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좀 더 유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조업 부활할 때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자국 내에서 투자를 받아냈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투자해갖고 폭스콘 공장에서 만든 것을 미국에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년 예. 동안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관세를 없애버리면은 애플은 그럼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겁니다. 투자해라. 예. 관세로 우리가 계속 막아줄 테니까. 아하. 이겁니다. 반도체도 지금 계속 미적거리는 이유가 예. 이미 잘 보시면 미국이 반도체가 다 괜찮아요, 산업들이. 근데 딱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파운드리가 안 돼요. 파운드리는 거의 제로입니다. 뭐 마이콘이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이런 애들이 다 커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가 안 되니까 TSMC가 파운드리 공장을 진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일단 얘기가 됐어요. 아하. 투자 끌고 왔어요. 아하. 두 번째는 어제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결국 양자 컴퓨터를 위해서 4년 동안 지금 4천억 달러를 또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미 이제 이 투자를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관세로 이제 보호를 해줄 겁니다. 얼마가 됐든지. 예. 그래서 자국 내 그 산업들을 계속 확대를 시켜주는 거죠. 자동차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에 이제 포드라든지 GM, 스텔란티스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 관세를 때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생산 공장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테슬라도 지금 기부업 해버렸죠. 멕시코 공장 다 스톱해버리고 다시 이제 내부 미국에 짓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일단 관세로 막아놓고 투자하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그다음에 부품 부분들은 그래도 당분간은 힘드니까 그럼 부품은 우리가 좀 봐줄 수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IT 제품들도 예. 일단은 지금 애플이 들어오고 뭐 회사 한두 개 더 들어온다고 보면은 예. 제가 봤을 때는 관세 부과를 아마 할 거예요. 그때는. 할 때 대신에 부담이 없을 정도 수준으로 해놓고 이 산업을 보호해주지 않겠는가. 글쎄 어떻게 이제 대표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관세 정책을 갖다가 강력 추천 이렇게 권유했던 주변의 참모들이 바랐던 그림이 이거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아서들 해주겠거니.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알아서 해주기를 바랬던 중국하고 일본이 객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한 2달 전에 왔을 때도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희망적으로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희망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요즘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11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네. 이미 중국은 헤어질 결심을 했다. 헤어질 결심. 네, 네, 뭐 영화 제목대로 그대로예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보시면은 이미 소비 부양책을 시작을 해요. 예. 그다음에 통화 완화 정책도 시작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12월 달부터 보시면은 유럽이라든지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개방을 잡고 해요. 뭐 비자 교환도 뭐 늘려주고 뭐 단체 광도 막 봐주고 다 늘려줘요. 네. 그런데 유럽은 여기다 대고서 전기차 관세도 막 때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오픈을 해줘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계속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위안화 블로커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동남아시아라든지 동유럽 쪽에 보면은 중국의 공장들이 지금 엄청나게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아디 같은 경우 태국 공장을 벌써 완공을 해갖고 20만 대 생산 돌아가고 네. 있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공장은 지금 또 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하이얼 뭐 다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진출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세 가지 컨셉입니다. 중국이 이미 이번에 트럼프 관세 전쟁은 일기 때와는 틀리다. 왜냐하면 일기 때는 평균 25% 부과를 했거든요. 네. 그때 난리 났었는데 그때 중국 했던 정책이 뭐냐면 첫 번째가 환율을 조작했단 말이에요. 네. 환율을 좀 떨어들고 그다음에 정부가 수출 보조금을 줬어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자기들 마진을 좀 깎았어요. 예. 그래서 25%란 것을 메꿔내면서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19가 오니까 이제 무역이 끝나버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게 모든 게 정리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보시면은 25%가 아니다. 최소한 한 50%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무역을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뭐 뻔한 겁니다. 수출 안 되면 내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수를 돌리고 그 다음에 유럽하고 왕따된 유럽하고 이제 상호 관계를 무역 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위안화를 더 블록화시키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이미 12월 달 이전부터 준비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때린 사람은 지금 불안해하는데 맞은 사람은 지금 편하게 지금 발 뻗고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먼저 11월 달, 12월 달부터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 이제 16일 날 이제 1분기 GDP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산업 생산 뭐 이런 부분들이요, 소매 판매, 그 다음에 뭐 사회 융자, 뭐 잔액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전망치가 되게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헤어지면서 미국의 의존도를 다 줄여버리면서 차라리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잠자던 곰을 무기력한 곰을 깨워준 게 아닌가. 중국 내부적으로 지금 으쌰으쌰하거든요. 물론 네네. 그 포인트를 딱 트리거를 찍어준 것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딥시크 얘들이 이제 트리거를 찍어줬는데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중국을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AI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도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국 환신한다고 그러면서 뭐 IT 제품들 생산 엄청나게 지금 늘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국 환신한다고 하면서 공장에 지금 설비들을 지금 다 바꿔주고 있는데 정부가 도와주고 있는데 다 로봇으로 바꿔버려요. 전 세계 로봇 지금 수요량의 50%가 지금 중국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가 세팅이 돼갖고 지금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있으니까 미국이라든지 여기서도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다 보면은 중국은 이미 결심을 하고 지금 대비책을 너무 빨리 마련해 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여기다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한 부분들을 지금 잘 방어해 놓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지난주 보면 사실 스페인 총리도 와갖고 시진핑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7월 달에 지금 EU 집행위원장하고 지금 시진핑하고 이제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이번 주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지금 베트남 지금 순방하고 있거든요. 가서 지금 위안화 블록화 더 강화시키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그다음에 EU는 자기 쪽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EU마저 중국으로 붙어버리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여기까지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지금 관세가 다 유예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멕시코, 캐나다는 지금 관세 무가 없어요, 지금요. 네네. 말만 그렇게 무성했고 시작할 때 얘네들부터 뭐 쉽게 얘기해서 막 너희부터 좀 쓴맛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결국 지금 얘네들한테는 이걸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저쪽으로 달라붙어 버리면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큰 손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4일부터 무슨 뭐 히토리우 수출 제한했다는 얘기가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하고 나서 바로 끄집어냈던 보복 카드 중에 히토리우가 마침내 등장을 했는 거고. 근데 이번에 좀 저는 그렇더라고요. 야구 선수들 예를 들어서 타자 입장에서 몸쪽 볼에 약한 선수 아니면 바깥으로 빠지는 슬라이드에 약한 선수 나름대로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약점이.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점이 노출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조금만 더 또 이렇게 세게 들고 나오면은 중국이 그냥 국채 조금만 팔아도 바로 그냥 이렇게 꼴이 내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세 가지 약점이 잡혔어요. 미국이. 첫 번째가 히토리우. 왜냐하면 정제된 히토리우의 90%를 중국이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지난번에 뭐 우크라이나 협정 맺어갖고 그걸 다 갖고 오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도 소환한 상태고요. 아니면 해저에 있는 히토리우를 파겠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린란드라든지 캐나다를 압박해갖고 뭐 우리 연방으로 뭐 편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쪽 히토리를 갖고 오겠다. 요즘은 이제 석탄 채굴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줬어요. 왜냐면 석탄 채굴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게 히토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소원할 것 같아요. 이것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채권이죠. 한 7,8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데 사실 전체 미국 국채의 어떤 발행 잔액의 한 2.7%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일단은 일본 다음으로 2등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보유고가 한 3조 2천억 달러를 갖고 있어요. 미국 달러 덤핑에도 사실 큰 문제되거든요. 세 번째는 기업을 볼모로 잡고 있어요. 테슬라, 애플, 월마트. 그러네요. 월마트는 사실 미국 내에서 제품 보시면은 거의 한 50% 이상이 다 중국산이에요, 지금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애플도 지금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지금 전체 생산량의 거의 45%를 중국에서 지금 생산하고, 100만 대 생산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그렇다 보니까 근데 지금 그 테슬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건 중국에서 생산되는 건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를 중국에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보니까 일부 모델 그 주문을 아예 못하게 막아놨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그렇죠. 네, 중국 내에서 왜냐면은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건 미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건 그 기가 상하인가. 기가 기가 팩토리 상하이에서. 거기서 생산되는 건 중국에서 판매가 되는 건데 된대. 이번에 X하고 S 모델 주문이 안 된대요. 중국에서 하지 마라 한 거예요? 중국에서. 네. 하지 마라라는 뭐 공식적인 건 없었지만 그 온라인으로 주문하잖아요. 원래 네. 테슬라는 딜러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네. 거기서 주문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하하. 그것도 막아버렸죠. 근데 그때 그 한용희 수석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급 사양이니까 워낙 고급 사양이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대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네, 그건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애플도 지금 요즘 판매량 보면은 중국 내에서 네. 거의 10%까지 떨어졌어요. 네. 과거에 15% 하면서 거의 1등을 차지했었는데 지금 이제 10% 이번에는 뭐 한 6, 7%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한 5등, 6등 뭐 앞에 있는 화웨이라든지 비프라든지 오프라든지 하면 뭐 샤오미한테도 지금 다 밀려요, 지금 완전히. 그게 뭐 애플이 뭐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중국 정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는 이제 창구 지도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 가이던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플이 오죽하면은 160만 대를 중국에서 공장 생산 160만 대 재고를 비행기로 하루 만에 다 실어 날아버렸어요. 관세 터지기 전에. 오늘 말고 다른 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방송이라서. 그러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네, 됐네요. 오늘 여기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양시장이 좀 혼조세인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니 해도 자동차 때문이네요. 그러네요. 또 트럼프 때문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예, 그래. 어쨌거나 지금 혹시나 싶어서 4월 2일 이후로 전 세계 증시 중에 플러스 난 데는 우리 코스닥이 유일합니다. 코스닥 오늘은 좀 쉬어가긴 합니다. 오늘은 쉬어가지만.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문의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